네, 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홍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나주연합 무산되나입니다. 홍 기자, 지금 이준석 후보 돌풍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, 실제로. 예. 나주연합, 그러니까 나경원, 주호영 두 후보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두 후보의 성을 따서요. 나주곰탕 연합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네. 이번 주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인데 이 당사자들 아직까지 연합설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. 무슨 뭐 단일화를 하네 안 하네 전혀 디귿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누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당신이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이루어질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두 후보의 선수를 합치면 9선이죠. 네. 이준석 후보는 0선이라고 하고 또 젊잖아요, 상대적으로 또 어리고. 근데 이런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한다는 게 이제 모양새도 좀 예, 그래서 단일화보다는요, 이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에게 사퇴를 요구해서 자연스럽게 이 표 분산을 방지하자 이런 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직설적인 언행의 우려를 포하는 여러 인사들이 이 주 후보에게 사퇴를 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당원들이 이 후보 견제를 위해서 2위인 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경우 주 후보의 득표율이 위상에 걸맞지 않게 좀 떨어질 거란 우려를 전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 별다른 사퇴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 이 나주곰탕 연합 성사 가능성이 아직까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나경원 후보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황 정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.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던데 홍 기자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직접 통화했죠. 뭐라고 합니까? 예, 김 전 위원장이 통화에서요. 이 이준석 후보를 최근에 본 적도 없다면서 나 전 위원이 이 선거 전략상 한 얘기 같다 일축을 했습니다. 다만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당대표는 이준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시대의 흐름을 본인이 잘 포착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지난 이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최고 39%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57% 득표율로 당선된 점을 언급을 하면서 민심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. 당원들도 결국 국민 정서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 나주연합 무산되나의 느낌표는 나주곰탕이 못된 따로 국밥으로 하겠습니다. 네. 나주곰탕은 12시간 가까이 푹 우린 진국에 밥을 말아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. 경선을 앞두고 급조된 나주곰탕 연합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가 이 두 중진 의원의 최대 고민으로 보입니다. 6월 11일 전당대회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보여주시죠. 예, 두 번째 물음표는 윤희숙에 딱 걸린 이재명입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도 잘하고요. 그리고 말싸움에서는 좀처럼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예. 지금 윤희숙 의원에게는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어제 오늘 기본소득이 화제가 됐습니다. 이 지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배너지 교수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을 비판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도 내 말이 맞다고 한다.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윤 의원이 곧바로 알고 치는 사기냐, 책은 읽어봤느냐. 배너지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. 정반대 입장이라고요? 예. 아니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? 예,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. 예. 근데 이 책에 보면은 503쪽에 개도국에서 이 기존 예. 프로그램을 보편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건 고려 대상이 될 만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 부유한 나라에서는 보편 기본소득이 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.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네, 홍 기자 다 읽었어요? 중요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사의 주장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개도국은 또 아니잖아요. 네, 하루 만에 이 지사가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. 우리나라를 두고 복지만큼은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. 배너지 교수의 저서를 잘못 인용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글인데요. 그러자 윤 의원 또 기다렸다는 듯 반박했습니다. 배너지 교수와 부부로 이 공동 노벨상을 수상한 두플로 교수가 한국은 선별적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한 걸 못 봤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. 네. 윤 의원이
이재명 지사를 저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에는 이 지사가 대학 안 간 청년에게 세계여행 1,000만 원을 지원하자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다 반박을 했고요. 핀란드처럼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하자 이 주장에는 재산과 소득을 구분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. 윤희숙 의원이 이제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지적을 하면 이재명 지사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예, 윤 의원은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지적하고 싶었다.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길 기대한다. 이렇게 통화에서 또 전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예, 두 번째 물음표 윤희숙에 딱 걸린 이재명의 느낌표는 사이다 잡는 냉수로 하겠습니다. 네.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은 이 지사, 이 팩트라는 정신이 번쩍 드는 냉수 마찰을 맡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홍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